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무선설비 기사 필기 과정인데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 분석 부분하고 앞으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설비 기사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인데요. 과목은 뭐 다 아실 거는 같지만은, 예. 디지털 전자회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무선통신 시스템, 전자계산기 일반, 그 다음에 무선설비, 복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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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 해서 10문제, 10문제 해서 100문제가 출제되고요. 시간은 2시간 30분에 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0점을 만점을 기본으로 하고 매 과목 40점의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합격률은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35%에서부터 뭐 많게는 45%, 47%, 48%까지 가기도 하고요. 점점 합격률이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과정은 무선 설비에 대한 실무 부분이고요. 작업형으로 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항상 전통적으로 스미스 차트 부분 항상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 대한 설계에 대한 간단하게 단답형 형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40점이고요. 제일 중요한 회로 조립하고 나서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돼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측기 사용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 아날라이저하고 프리쿼시 카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한 신호에 대한 주파수를 보거나 이 레벨에 대해서 몇 dBm인지 확인해 보는 부분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 실기 분야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특히 이 스미스 차트 부분하고 회로 조립만 하시면은 대부분 다 합격이 되고 있고요. 합격률은 거의 한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높고요. 그래서 약간의 또 난이도 조절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출제가 19년도에 스미스 차트 부분이 항상 필기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올해 스미스 차트에 대한 질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기 과정에서도 스미스 차트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제 동향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문제 수는 전체 100문제고요. 디지털 전자회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논리회로, 응용 논리회로는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득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좀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7개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증폭회로 부분이고요. 증폭회로를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쉽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증폭회로에 대한 이해 부분이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테나 공학이고요. 항상 출제 항목이 거의 동일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테나 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분야 쪽에서는 안테나 이론과 급전선 부분이 다소 어렵게 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통신기기 쪽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득점을 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출제 항목이 거의 동일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원설비 부분은 디지털 전자회로 첫 번째 주제에서도 항상 같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약간 좀 더 들어가고 UPS 부분이 좀 더 들어가는 거 외에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더 고득점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선통신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기본적인 통신에 대한 이해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출제자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폭넓은 지식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약간은 처음 접근하신 부분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시는 분들은 되게 좀 간단하니까 쉽게 좀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일반 부분은 디지털 전자랑 똑같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항목이 거의 동일 유사한 부분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부 한두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전자계산기 일반이 실무적으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설비 기준입니다. 무선설비 기준은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출제 항목이 거의 동일 유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파법 시행령, 무선설비 규칙 이 부분에 거의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정보통신공사법 이런 쪽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약간의 법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암기가 요구되고 있고요. 항상 출제 항목이 유사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중간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출제 항목이 대분류로 해봤고 각각 소분류로 해봐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각 회차별로 3년간의 데이터를 해가지고 900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소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출제 어느 소분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분류된 유형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 B는 일반 수준이고 A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출제 빈도를 전체에 대해서 900문제에 대해서 출제 빈도와 어느 항목에 출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난이도는 어느 수준인지 보면은 난이도가 지금 여기선 11%가 되는데 점점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난이도를 좀 올려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도 약간 신규 항목이 좀 추가돼가지고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항목이 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약간 어렵게도 만들어 보고 쉽게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표를 좀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900문제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보면은 1번이 전원회로입니다. 전원회로는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하는 부분이 항상 있는 거고요. 쉽게 우리가 한번 이해만 하면은 항상 맞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증폭회로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접근하시면은 쉽게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부 증폭회로 부분에서 약간 좀 어렵게 난이도가 있다고 분석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전원회로는 처음 어렵게 낼 수도 있는 한두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쉽게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수는 증폭회로 쪽에서 좀 중폭회로, 변복제로, 그다음에 논리회로랑 응용논리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항상 고정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안테나 공학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자파 이론은 이해만 하면은 쉽게 문제 항목이 항상 출제가 전파의 속도니 약간 고정적인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전선 이론이 안테나 이론, 약간은 좀 이론이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좀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어렵게 있고 약간은 이해를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전파는 상당히 좀 쉽게 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전자파 이론이나 전파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수 있는 분야인 거고요. 보면 이 부분들은 쉽게 되고
급조선 부분하고 안테나 이론이 상당히 좀 어렵게 좀 난이도가 있게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항목을 보시면은 출제 수는 전자파 계열은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파감 부분, 그 다음에 안테나의 종류 및 특성. 이 부분은 이해보다는 이제 종류의 특성이니까 약간 좀 암기가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파 부분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무선통신 기기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고득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송수신기, 전원설비, 이게 디지털 전자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무선통신기의 측정 부분이 약간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어떻든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과목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출제는 디지털 송수신기, 그 다음에 전원 고급 장치. 상당히 좀 전원 부분이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측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뭐 항법기나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출제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선통신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회차별로 난이도를 합격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실무적인 이해를 했으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은 좀 기본적인 이해도를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동통신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프로토콜의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좀 쉽게 반드시 알아가지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의 기초 부분들, 계획과 관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충분히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 뭐 이동통신이나 시스템의 종류, 약간 실무적인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있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이 좀 들어와 있고요. 고정통신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쉬운 부분이고요. 이동통신 부분이 좀 출제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하고 통신망 계층구조 이런 부분 상당히 우리가 한번 썸머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 무선 시스템 설계 및 시공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무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자계산기 일반입니다. 10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상당히 1번부터 4번까지는 상당히 좀 쉽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어차피 전자계산기 일반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 응용 쪽에서는 약간은 좀 한두 문제가 좀 어렵게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분석해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와 기능 쪽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혹적으로 일부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약간 다 쉽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무선설비 기준입니다.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출제가 거의 전파법 시행령, 그 다음에 무선설비에 대한 규칙 이 부분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고 기본적인 우리 정보통신공사법에 관련된 부분 쪽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 약간의 이 출제 항목에 거의 동일한 항목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관련된 분야만 정리만 잘하면 우리가
충분히 좀 맞출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기출문제 출제율이 높다는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기출문제 출제율이 10% 이상이고요. 어떨 때는 15%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전체 100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좀 약간은 좀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합격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고육책이고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게 추세가 되고 있고 신규 유형도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미스 차트 부분은 거의 실기 때만 문제가 어차피 실기 때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19년도에 스미스 차트 부분을 약간 허를 찔르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전체 동일 또는 유사한 한 출제 항목이 항상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60점 이상은 득점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60점 이상을 맞기 위한 득점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공부를 하고 시간을 좀 많이 줄이는 거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틀려달라는 거고요. 제발 틀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공부에 집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쉬운 문제 위주로 우리가 시간을 배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해서 그 출제 유형과 출제 패턴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 쪽에 좀 안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단순 암기로는 물론 복규나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출제된 유형을 보면은 약간은 암기,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단순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어렵더라도 한 번 더 다시 보면은 다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결론적으로 봐서는 암기보다 이해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60점을 만들기 위한 득점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출제 동향을 보면은 약간 운빨이 좀 필요한데 회차별로 좀 이 난이도가 상당히 변동이 좀 큽니다. 어떨 때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합격률을 뚝 떨어뜨리고 어떨 때는 반대적으로 난이도를 상당히 낮추고 합격률을 좀 올리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로서 이번 그럼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진행은 전체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출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출제 방향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출제가 많은 주제에 대해서 시간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순위에 맞춰 강의 진행하고 난이도를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3년간 전체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다 풀어서 옛날에 연수문제를 풀었던 연수문제보다는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출제 문제의 90% 이상들이 이 강의 내용에 다 언급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간도 짧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답형이면서 단답 요약형 형태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하는 매 차시에는 강의 시작할 때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어떤 항목에서 출제가 되는지 반드시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중간에 어떤 분야가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찝어서 요약이 가능하도록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 안배를 교과서에 대한 비중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 거의 절반 정도씩 비중을 해가지고 기출문제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좀 시간을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부분은 약간 요약 형태로 해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좀 줄일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 시간이 누구나 다 지금 짧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습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 강의 수를 좀 너무 루즈하게 늘리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우리 게시판에 가면, 웹사이트 게시판에 학습질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질문사항을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무선설비 기사 필기 과정에 대한 강의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